보육교사들이 가장 교사로서 이미지를 나타내기가 좋은 게 인사하기거든요.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첫 대면할 때, 인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에 따라 교사들이 조금 좋은지 또 아니면 좀 딱딱한 교사들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누구든지 그 보육 현장에서 학부모를 만나든 또 아이를 만나든 또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밝게 웃는 인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서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사로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밝게 웃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학부모들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잘 웃는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사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복장입니다. 사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아름다운 복장을 가져야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뭐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또 염색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 교사라면 이렇게 너무 눈에 띄는 염색을 한다거나 브릿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좀 교사다움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정한 차림이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긴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 보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머리를 묶어서 아이들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식사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들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이제 요즘 덥기 때문에 뭐 민소매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위에 굉장히 짧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바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 뭐 설사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그렇게 입는다 하더라도 교실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앉았을 때 또 아이를 안아야 되기도 하고 또 씻겨줘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뭐 보듬어 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속옷이 다 비치거나 또 나와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교사로서 이 좀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밑옷 그리고 너무 짧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치마를 꼭 입고 싶다면 치마도 약간 무릎 정도 오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뭐 이제 긴 치마를 입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치마가 굉장히 길면은 아이들 그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있다가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넘어져서 이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 현장에서는 너무 긴 치마를 입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네일 아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0세에서 또 우리가 만 5세 특히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손톱이 길면 굉장히 아이들 일부러 얼굴을 핥히지 않아도 잡다가 핥힐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요즘은 뭐 학대의 문제, 신체 이렇게 다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톱은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게 다 잘라서 손톱이 길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셔야 하고요. 특히 또 이렇게 액세서리 귀걸이 중에서 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잡거나 궁금해서 달랑달랑하면 궁금해서 잡아서 뭐 아이도 다칠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렁주렁하는 귀걸이는 안 되고 여기 딱 붙는 귀걸이 정도 해서 뭐 예쁘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요즘 또 젊은 선생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뭐 속눈썹 연장술이라든지 이렇게 눈썹을 굉장히 짙게 하시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도 이렇게 아이들이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떨 때 너무 길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음속에 생각할 때 교사의 모습 굉장히 단정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아서 또 얼굴이 너무 이렇게 이제 너무 주쭉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너무 혈색이 없어 보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화장을 통해서 교사다운 모습을 간직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보육 현장에서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출근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최고 윗상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자기 교실에 환기도 좀 시키고 또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이유로 제가 좀 늦어지겠습니다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출근해 있는데 선배나 동료 또 위상사가 왔을 때는 반갑게 일어나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뭐 원장님이 퇴근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선배가 퇴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약속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오늘은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먼저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고요. 또 퇴근할 때는 내가 맡고 있는 교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다음날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내 교실에 왔을 때 정리정돈이 안 되었다고 느껴지면 뭐 퇴근도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고 퇴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는 우리 반의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시고 또 불은 잘 껐는지 또 혹시 뭐 켜져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퇴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전화 받으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전화가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누구 선생님이신지를 잘 몰라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전화를 받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무슨 어린이집 누구누구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교사 누가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걸려온 분들이 용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기간도 밝혀서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화를 받다 보면 가끔 이제 늦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전화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불쾌한 것을 좀 감정을 풀어주는 그런 인사말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혹시 또 상대가 어떤 선생님을 찾았을 때 그 선생님이 외출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차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꼭 메모를 남겨두셨다가 그 담당하신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로 이렇게 언짢게 받거나 반갑지 않게 받게 되면 상대는 더 불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실 때도 굉장히 반갑고 즐겁게 상쾌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예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상대가 정확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수화기가 채 내려놓기 전에 상대에 대한 뭐 비방의 이야기나 아니면 잡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대가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기관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상대가 수화기를 내려놨는지 확인하고 제가 선생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교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엄마의 그 어떤 험담을 큰 소리로 한다거나 아니면 동료 교사가 왔을 때 또 같이 막 교사들끼리 해야 되는 말,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되는 언어까지도 사용하면서 교사들끼리 잡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아이들은 다 듣고 있거든요. 특히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굉장히 귀가 쫑긋해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의 마음가짐인데요. 어쩌면은 사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또 했지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인사학이나 복장이나 뭐 지켜야 할 약속, 전화 예절 이런 거에 앞서
가장 먼저 밑바탕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또 공동체 안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생활할 때 그 교사를 향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한 반에서 뭐 적게는 뭐 몇 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보다 보면은 내 눈에 참 예쁜 아이도 있고, 때로는 좀 미운 아이도 있고, 정말 멋지게 잘생긴 아이도 있고, 좀 못난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다 인격체로 보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의 그 어떤 외모적인 모습을 보고, 아유, 뚱땡이 이리 와봐. 뭐, 꿀꿀이 이리 와봐. 뭐 이렇게 아이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떤 별명을 지어가지고 막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왜 교사가 되었나를 생각하시면서 교사로서의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 나를 좀 속상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미워하거나 이 아이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제대로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되면 그 문제아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를 진심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선생님으로서 노력을 해서 이 아이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가짐, 그리고 정말 인성이 좋은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을 부를 때 뭐 채티, 박티 이렇게 줄여가지고 선생님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존중해서 하늘반 선생님, 뭐 구름반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선생님을 존칭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우리 보육 현장에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리트 원격 평생교육원 학생 여러분, 요즘은요, 그 온라인에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 현장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대학의 강의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잘 지켜야 되는 게 강의를 잘 듣는 거더라고요.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교수가 눈으로도 보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켜기만 켜면 그것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교사가 이 기본적인 자질, 내용, 전문가적인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기초적인 걸 아무것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주어진 강의를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거. 혹시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차라리 꺼놓고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정말 강의 내용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사로서의 그 어떤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외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사로서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대학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교육만 통해서 라이센스를 따서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온라인의 교수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고 또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막상 제가 대해보면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강의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필요한 실기들은 본인이 찾아다니면서라도 요즘은 굉장히 뭐 이런 학습지나 또 아니면 어떤 센터나 이런 데서 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배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환경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기술적인 것도 연습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 교육으로 공부를 했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남들만큼 똑같이 따라잡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온라인 교육과 개인의 노력이 합쳐야
좋은 교사가 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